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나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근로소득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연매출 900억 부자분도 만나고 숨만 매년 50억씩 순수익이 쌓인다는 그런 부자분들도 만나보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자산이 나 대신 일하라는 얘기들을 진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산이라는 게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만 대부분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게 자산, 그게 돈이 나 대신 일을 하게 하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산 소득을 쌓으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한 200만 원을 받고 싶어. 적어도 몇십억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영원히 나는 부자가 못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이걸 발견하고 나서 지금 한 40억 정도를 벌고 이거 덕분에 매달 월급 이상의 월세가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거는 자본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자본 하나도 없이 영원으로 리스크 없이 쌓아갈 수 있는 그 자산인데 오늘 이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오늘 이 자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된 계기가 우리 PD님이 고민을 하나 가지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자산을 아무 자본도 리스크도 필요 없으니까 꼭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기승전 돈이거든요. 돈 얘기. 근데 친구들은 이제 좋은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하다 보니 저도 자산을 어떻게 굴리는지 어떻게 모으고 굴리는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리스크 없이도 만들 수 있는 자산이 대체 뭔가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자산은 디지털 자산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냥 취미로 보고 있는 이런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에서 내가 자산을 쌓는 건데 예전에는 기록용 정도로 썼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여기에 내가 팔로워도 모이고 컨텐츠도 쌓이고 막 조회수도 생기고 봐주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이 숫자가 내 자산이 돼서 기업이 나한테 광고를 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주기도 하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할 때 보통 한 3천에서 1억 정도가 든다면 이 디지털 자산은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한 푼도 없이 리스크 없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인 거죠. 저를 예로 들어보자면 제가 지금 이 디지털 자산을 쌓은 지가 10년이 됐잖아요. 근데 보통 부동산도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서 그 부동산을 팔았을 때 버는 돈과 그 부동산에서 매달 들어오는 월세 소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키워놓은 이 인스타그램으로 매달 저한테 들어오는 월세가 점점 더 커지고 예를 들면 10년 전에는 제가 이 인스타그램으로 월세를 한 푼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은 지난달 기준으로 1시간 정도 투자를 했는데 한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하나만 200만 원이고 나머지 추가 소득은 지금 거의 1억 몇천의 소득을 더 추가로 내고 있으니까 이 디지털 자산 한번 잘 쌓아놔서 저는 계속 여기서 소득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의 영향력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를 만든 거지. 인스타는 제가 알기로는 예쁘거나 연예인이거나 인플루언서이거나 사실상 그런 분들만 돈 벌 수 있는 레드오션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이런 영상들도 보면은 얼굴 노출이 없는 영상인데 지금 조회수랑 댓글 반응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짧은 영상, 얼굴 노출 없는 영상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카테고리, 관심 있는 카테고리 혹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나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시작하셔도 충분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사람들과 이런 돈을 버는 정보를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그때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런 돈 버는 정보들을 얼굴 노출 없이 공유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얼굴 노출하는 컨텐츠 반, 얼굴 노출 없는 컨텐츠 반인데 사실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높고 반응이 좋은 건 얼굴이 없는 컨텐츠예요. 팩트는 뭐다? 이게 선입견이지 사실은 얼굴 노출 없이도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하겠다, 시작을 안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이 마음가짐의 차이지 사실 시작을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신 거지. 아니 팔로워가 많아야지 광고도 받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팔로워가 많아야 광고를 받는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 예를 들면 팔로워가 100명도 안 되는 계정도 광고는 들어와요. 근데 광고 비용 자체가 적겠죠. 그러니까 팔로워가 많아지고 평균 조회수가 높아지면 광고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올라가듯이 디지털 자산이 그래서 매력적인 게 내가 당장 20억이 없어도 꾸준하게 이 팔로워를 늘리거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다른 분들은 1년, 늦어도 한 몇 년 안에 월세 200만 원 이상 들어오는 디지털 자산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일단 내 영상이 사람들한테 보여져야지 광고를 받든 제품을 팔든 하는데 저는 릴스 올려보니까 조회수가 10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센스 있는 사람들만 결과가 좋지 않을까요? 센스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창의력이 제로인 사람이거든. 이거 보고 너가 따라해 그러면은 사실 쉽게 영감을 받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뭘 하라 그러면은 머릿속이 하얘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조회수가 막 100뷰, 1000뷰 이렇게밖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컨텐츠 많이 올려보고 엄청 많이 실패해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 일단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죠?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채널 중에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부터 시작을 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연결돼서 인스타그램이 우리나라 국민 2명 중에 1명이 쓰는 SNS거든. 여기서 70% 이상의 사람들이 인스타에서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돈이 가장 많이 돌고 있는 SNS 채널이기 때문에 인스타부터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가입을 해야 되겠어. 이제 여기서 사람을 모으는 컨텐츠를 올려야 돼요. 사람을 모아야 조회수도 모이고 팔로워도 모여서 내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이 사람을 모으고 팔로워를 모으는 컨텐츠는 대체로 어떤 컨텐츠냐? 우리도 친구 만날 때 어떤 사람 좋아해요? 대화가 잘 되고 웃기거나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긍정적인 이득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아니면 정보를 주거나 동기부여를 주거나 자극을 주거나 이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모으고 팔로워를 모으는 컨텐츠들의 특징은 웃기거나 정보를 주거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컨텐츠들이 사람을 모아주고 팔로워를 모아줘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만 듣고 창작을 하려고 그러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성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기획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공한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오냐? 사실 수많은 기획을 도와준다는 웹사이트들이 있지만 저도 해봤고 PD님도 해봤고 근데 다 실패했잖아요. 다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정보에 댓글도 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왜냐면 메타에서 사람들의 컨텐츠 안에 담긴 데이터를 가져가는 걸 그냥 법적으로 막아놔서 추출을 못해요. AI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성공한 데이터 공짜로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순서대로 인스타그램 앱을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육아면 육아, 뷰티면 뷰티, 홈케어면 홈케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정보가 쫙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 조회수를 보는 거야. 숫자. 이미 검증된 데이터. 이 성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똑같이 따라하나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이 따라하면 재미가 없어요. 창의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하냐면 조회수 100만 뷰 이상이거나 한 달 이내에 업로드한 컨텐츠 중에 50만 뷰 이상인 거를 기준으로 혹은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린 조회수 대비 이런 세 가지의 기준으로 컨텐츠들을 보고 영감을 받아요. 그 컨텐츠들 링크를 내가 메모장에 다 가져와서 이 컨텐츠의 주제, 썸네일의 주제는 뭐였고 대본은 어떻게 쓰여졌고 댓글은 몇 개 정도가 달렸을까? 이거를 한번 체크해보면 제일 베스트고 솔직히 그것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주제에 영감만 받으세요. 주제랑 대본을 한번 긁어보세요. 이걸 긁어서 GPT나 제미나이로 가져가서 창의력이 없으니까 학습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지. 이 학습은 딱 한 달만 하면 여러분들도 디지털 자산을 충분히 쌓으실 수 있는데 한 달이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딱 한 달만 한번 투자해 보실게요. 이거를 매일 한 2개씩 분석해 보는 거예요. GPT나 제미나이에 들어가서 분석해줘.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프롬프트는 저희가 댓글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적어드려 볼게요. 왜냐면 너무 기니까 풋풋하실 수 있게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분석을 매일 하루에 2개씩 해보면 이게 왜 터졌는지를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분석하고 나도 그 분석한 것 토대로 컨텐츠 만들고 분석하고 컨텐츠 만들고 분석하고 컨텐츠 만들고 이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창작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데이터에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최근에 한 달 이내에 그 컨텐츠 280만 뷰 터뜨리고 댓글 8,000개씩 달리고 이 컨텐츠들 전부 다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고 팔로워를 모으는 컨텐츠들을 만드시면 광고나 이런 건 어디서 받냐? 알아서 제안이 들어옵니다. 프로필에다가 이메일을 명시해 놓으시거나 다이렉트 메시지랑 이메일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제안이 들어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될 거예요. 한두 개씩 광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핀 맞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해보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광고나 이런 것들보다 먼저 뭔가 시작하고 싶다. 그러시면 우리 이렇게 쿠팡 쓰시잖아요. 혹시 쿠팡으로 쇼핑 안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래서 쿠팡을 다들 쓰시니까 이 쿠팡에서 제휴 파트너스라는 게 있어. 그럼 이 제휴 파트너스로 먼저 테스트 해보는 거야. 내가 만든 컨텐츠에서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는가? 제품을 구매할 만큼 내가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었는가? 이거를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생성해서 이제 넣어보면 그 링크에서 발생되는 모든 매출이 이제 나의 매출이 되고 거기서
3.3%의 제휴 수익을 또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기 전에 올려놓으면 잠자는 동안 이제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를 또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해본 7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2개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뭐 광고나 이런 제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결국에는 잘된 사람들 보고 배 아파할 시간에 콘텐츠 하나라도 더 분석하는 게 지름길이겠네요. 사람들이 자꾸 인스타 보고 진짜 저 사람은 예뻐서 그렇지, 뭐 저 사람은 춤추고 끼 많고 저 사람 너무 웃기잖아, 저 사람은 남편이 협조해주잖아, 저 사람은 쌍꺼풀 수술했잖아, 막 이러면서 안 되는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유를 대다 보면 끝도 없고 내 입으로 그런 얘기 자꾸 하면 내 자존감만 깎아내리고 1년 뒤에 나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 1년 뒤에 집도 이사가고 막 해외여행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배 아파할 시간에, 비교할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좋은 점 하나씩을 나한테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비교할 시간에 적용해볼 거 한 가지씩을 배우자. 배워서 내 걸로 만들자. 저도 아마 비교했으면 진짜 끝도 없었을 거예요. 전 진짜 외모 자존감도 너무 낮았고 너무너무 전 제 얼굴 보기 싫어서 집에 거울이 없었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과 그 사람의 속사정은 또 다르잖아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사람들도 다 그 고충이 있다니까요. 잘된 이유가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닌 거죠. 비교할 시간에 내 걸로 만들자. 이 영상 보시면서도 자책하고 나 뭐 했나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인스타 아이디라도 가입하자, 프로필이라도 바꾸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디지털 자산을 쌓는 데 더 가까워지실 것 같아요. 너무 날 것 그대로 얘기해.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쌓으면 좋을지, 그리고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지난 영상에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이 퍼지는 컨텐츠 기획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좀 팔로워를 모으는 법,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봤는데, 우리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도 우리가 성공이 요즘 좀 더 눈에 많이 보여서 왠지 나만 아직까지 겨울인 것 같고 남들은 다 봄인데 이런 생각이 드시고 자책감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고, 제가 오늘 PD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기가 오히려 나에게 기회를 주는, 그 덕분에 이 영상을 또 만나게 된 그런 또 소중한 인연의 기회가 된 거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라도 꼭 적용하고 실행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들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 보내시길 바래요. 안녕.